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후 들어 힘이 빠지는 시장에 익숙해져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아니면 12월 금리 인하 기대 및 환율 안정화에 또 기대를 걸어보고 금방 다시 반등의 시동을 걸어주겠지라며 연말 산타랠리를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상승 탄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축소된 오후장, 목요일장 마감 전 미리 쓰는 마감 일지 포인트 3개로 오늘장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포인트 1, 코스피 21선 단기 저항선 도달이 되겠습니다. 4,020포인트, 코스피 21선 저항선입니다. 아무리 빠져도 지금 1,460원대에서 움직이는 환율을 보고 있노라니 지수 4,020선에선 한계를 느끼는 시장인 걸까요? 오늘 장중 4,023포인트까지 확인했던 지수는요, 정오부터 상승폭이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했고 제미나이 열풍송 AI 모멘텀은 지속되니 또 밤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급등을 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향하는 수급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면서 전체 종목수 중 하락 종목수 비중이 50% 가까이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저항선에서 움츠러드는 흐름은 곧 나올 추세 반등 직전의 전초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코스닥 업종 간의 빠른 순환매가 질서 없이 펼쳐질 것을 예고하는 신호일까요? 일단 오늘의 상승폭 둔화는 아쉬울 뿐입니다. 자, 포인트 2. 한은의 기준금리 4회 연속 동결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연 2.5%로 유지를 했습니다. 환율이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고 금리까지 낮추면은 이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위험을 고려한 조치겠죠. 여기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는지 확인할 시간도 필요하니 이번에도 모두의 예상처럼 금리 동결을 결정한 건데요. 그러나 이창용 총재의 환율 레벨 걱정 안 한다, 해외 투자 위험 관리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라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수 탄력도가 급격하게 둔화된 흐름은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포인트 3. 로봇, 바이오 성장주들의 순환매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늘 로봇주, 일부 바이오 쪽, 엔터주로 순환매가 정신없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2차 전지, 코스피 빅 바이오주, SK 바이오팜,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가 강하더니 오늘은 어제 올랐던 그쪽 섹터 모두 쉬어가며 금리 인하 기대감은 또 녹여야겠으니 성장주로 수급은 들어오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산만하니 종목별 들쭉날쭉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하루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쉬운 마음 갖고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목요일장입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 4,023포인트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4,023포인트는 오전 10시 구간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러나 이내 상승폭을 급격하게 반납을 하면서 정오 구간에서는 변동성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마감 직전에도 지금 상승폭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0.59% 상승에 그치면서 3,98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엇갈린 엔비디아와 구글, 알파벳의 주가 흐름이 국내 증시에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여러분 느끼시죠? 어제 강했던 삼성전자는 오늘 상승폭 제한되고 있고 밤사이 엔비디아가 반등하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전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오후에도 3% 넘는 상승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 SK스퀘어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슈 대두되고 있는 고려아연이 급등하며 지수의 추가 하락은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일중도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코스닥 일중도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오전 10시 구간쯤에 884선까지 터치했던 지수는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와 연동되면서 변동성을 확대했고요. 오후 들어서는 0.3% 상승에 그치면서 현재 이 시각 88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장주인 일부 바이오 플랫폼, 로봇, 엔터 쪽 중심의 매기가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는 건데 알테오젠, ABL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파마 리서치, 여기다가 로보티즈까지 빨간불을 지켜주고 있으니 SM까지 오늘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지수가 상승부를 지켜내고는 있습니다만 어제 강했던 반도체, 2차 전지 쪽이 숨고르기를 보이니 지수의 추가 상승은 또 제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그래도 거래소로 향하고 있는 연 이틀 외인기관의 쌍끌이 매수는
고무적이죠. 지금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매수량을 장중 대비 축소했지만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한 매수 포지션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 1,4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도 기관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1조 2천억 원 넘는 사자세를 보여주더니 오늘도 기관은 3,500억 원 넘게 매수 우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500억 원 넘게 매도 우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리스키한 요소 가운데 금리, AI 거품론 쪽은 안정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환율이겠죠.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를 웃돌고 있고 제미나이 3 돌풍 속 AI 거품론이 GPU, TPU 대결 구도 프레임에서 반도체는 이래도 저래도 다 좋아 프레임으로 번지니 환율이 언제 본격적으로 더 하향 안정화될까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 넘어선 국민연금 해외 자산, 개인 해외 투자 급증, 강달러의 달러 보유를 확대하고 있는 대기업들. 세 가지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닐 텐데 강달러 기조 그대로 우리는 최선의 전략을 갖고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 마감 전략 파이널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파이널콜을 통해 오늘 장을 빈틈없이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은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원상준 차장 그리고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해보죠. 어서 오세요. 오늘 장도 오전과 오후장을 나눠서 특징 섹터와 종목별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전장에서 그래도 중심을 잡아줬던 건 전자닉스였습니다. 밤 사이에 엔비디아가 반등에 나서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급등을 하면서 물론 엔비디아와 알파벳의 주가 희비는 엇갈리고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는 좋아. TPU든 GPU든 디램 가격 상승하고 있고 낸드 가격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라는 내러티브가 만연해지면서 오늘도 외인과 기관의 선택은 전자닉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오후장까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SK 계열의 반도체 쪽인데요. 밤사이 엔비디아가 반등했으니 또 함께 연동되면서 올라오는 SK 하이닉스, SK 지주사, SK 스퀘어 여기에다가 장비 쪽에선 하나 마이크론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도 오늘 상승 섹터로 단연 꼽아볼 수 있겠지만 정말 질서 없는 정신없는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면이 그 안에서 그래도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면서 오늘도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고 스맥 그리고 하이젠 R&M 같은 감속기 쪽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여기다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사이즈가 큰 대기업이 뒷받침이 되어주는 기업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AI 쪽도 주목해보죠. 루닛, 로켓 헬스케어, 신테카바이오가 오전장에 모두 강했으나 오후장에서도 상승 탄력을 유지해주고 있는 건 루닛입니다. 그리고 여행 카지노 쪽이 오늘도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노랑 풍선을 필두로 이제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증폭되면서 올라왔던 종목들의 하방 압력이 연일 좀 나오고 있는 모습 특징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오전장에서의 질문, 모처럼 의료 AI를 한번 향해 볼까요? 이제 AI가 신약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하면서 바이오 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입니다. 성장하는 글로벌 AI 신약 개발 시장. 작년에 이 시장 규모가 한 19억 달러였다면요. 앞으로 2030년까지 91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확대가 될 전망인데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도 프로티나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 프로티나의 대표는 3개월 걸릴 항체 검증 과정을 2주로까지 줄였다라고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료 AI 쪽 관련 종목들을 보면요. 이거 투자해도 되는 건가? 좀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손이 나가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고수분들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의료 AI 섹터 안에서는 우리 원상준 차장님이 보시기에 실체가 있고 그래도 좀 자신감 있게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다들 아시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바로 신데카 바이오가 되겠죠. 그 정도 선에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지금 AI 활용 분야가 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해지는 환경 속에서 그 의료 현장에서 질병 판독이라든지 신약 개발 분야에서 AI의 역할 이것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직 초입 단계라서 그런지 관련 테마에서 이 글로벌 대장 역할을 하는 회사가 리커전 파마슈티컬 같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 엔비디아가 직접 지분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주가를 보시면은 그 연중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지금 좀 머물러 있고 올 한 해 동안 변변한 시세 형성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아직은 이쪽 의료 AI 분야 쪽에서는 그 AI의 생태계 확장에 대한 훈풍이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그 프로티나의 윤태용 대표가 언급을 했듯 신약 개발에서 AI를 활용을 했더니 항체 검진 과정 기간을 6분의 1로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만큼 이쪽 AI 이쪽 그 신약 개발 쪽에서의 AI 활용은 앞으로도 더 필연적일 것인데 일단은 AI 신약 개발 분야에서 가장 그 노출도가 높은 국내 상장 종목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신데카 바이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 역시 지금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은 뚜렷하지가 못한지라 올해 주가 흐름도 보시면은 변변한 상승 추세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내년에는 그동안 열심히 투자를 했었던 클라우드 기반의 AI 신약 발굴 솔루션 등 이런 것들 주 수익 모델들이 본격적인 매출을 내년부터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뭐 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아마도 주가 자체는 올해 1분기에 첫 숫자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좀 시세를 주던 말던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전에 앞서 언급드렸던 글로벌 대장인 리커전 파마슈티컬의 주가 흐름 잘 보시면서 의미 있는 박스권 돌파가 이 종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신데카 바이오들을 중심으로 관련주들 아마도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테카 바이오의 움직임을 주시해 보면서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좀 관망하는 스탠스를 갖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의료 AI 섹터는 긍정적으로 지켜보되 신테카 바이오의 흐름을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들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된 시장, 그 안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쪽을 보면요. 신규 상장주들 오늘 아로마티카가 또 코스닥 시장에 데뷔를 했잖아요. 올리브영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아로마를 쓴 뭐 오일이라든지 로션을 좀 팔고 있는 이 업체의 시총 거의 뭐 2천억 원이 넘게 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성공적인 데뷔식을 치르고 있고요. 아로마티카가 올라오니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이에 발맞춰서 올라오는 걸까요? 그동안의 급락을 딛고 오늘 좀 제대로 된 반등 시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더 핑크퐁 컴퍼니도 그동안의 부진함을 뒤로하고 오늘은 또 함께 동반해서 반등을 해주고 있어서 신규 상장주 상승 섹터로 묶어봤습니다. 제약 쪽은 대표적인 오늘 세 종목을 꼽아봤는데 인덱스 종목이잖아요. 알테오젠이라든지 ABL바이오가 빨간불을 지켜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만연해지면서 어제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던 빅바이오가 강했다면 오늘은 코스닥 쪽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쪽이 아주 큰 시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달러 수혜주들 강하네요. LS 일렉트릭, 삼양식품, APR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장주 안에서 엔터주의 순환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이브를 비롯해서 뭐 노머스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입니다. 5장에서의 질문, 환율이 문제입니다. 강달러 수혜주에 한번 집중해보죠. 1,500원을 바라보고 있는 환율.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4회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일단 1,465원, 1,460원 요 사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비싼 환율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5장에서 주목해본 세 종목 모두 뭐 전기 수요 급증에 따라서 불닭 수요 급증에 따라서 땡스기빙 할리데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열리면 메디큐브의 인기가 또 한 번 신문에 대서특필될 수 있습니다. 이 세 종목 중에 고환율 수혜 종목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유리한지 아니면 이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 좀 반종민 소장님 주목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 세 종목이 굉장히 다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세 종목 다 그 업종마다 특징들이 다 각각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땐 굉장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세 기업 다 모두 매력적인데 저는 오히려 그 음식료 업종이나 이제 뷰티 업종도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AI 쪽에 따라 그 전력 인프라 수요가 계속 좀 부각되고 있는 전력 설비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산업 분야가 계속 좀 주목을 받게 된다 한다면 결국은 AI 전력 인프라는 뺄 수 없는 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내용들을 봤을 때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계속 좀 늘어나게 된다 한다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의 필요성은 계속 좀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력 소비량에 대해서도 지금 뭐 계속 좀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2023년까지
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셋 중에 기업을 살펴봤을 때는 저는 그 LS 일렉트릭을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미 전력 회사와의 그 4,6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그 내용들만 체크할 건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올해 그 미국 지역 데이터 센터 사업 수주액만 따졌을 때도 8천억 원을 돌파를 했다는 내용들이 있고 또한 회사의 그 초고압 변압기 수주 잔고가 2조 원을 좀 넘어섰던 내용들도 있고요. 또한 전체 수주 잔고는 4조 원 수준이라고 좀 봤을 때는 이게 실적에 대한 그 반영되는 시점들이 계속 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도 앞으로 그 LS 일렉트릭이 추가 투자나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꾸준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이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초고압 변압기 등의 대형 설비 산업에 대해서 납품 완료까지 통상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수주 잔고가 실적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조선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조선도 결국은 헤비테일 방식에서 착착 이제 쌓아 나가면서 나중에 표준 방식으로 하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연결됐던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수주 잔고가 이렇게 늘어난 상황에서 천천히 반영받는다 하더라도 추가 수주가 계속 발생되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전력 3사 중에서도 탑픽은 LS 일렉트릭입니까? 효성중공업입니까? HD 현대 일렉트릭입니까? HD 현대 일렉트릭이 맞기는 한데요. 아, 그렇다 그래요? 하더라도 LS 일렉트릭도 괜찮고요. 효성중공업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은 좀 계속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압기 3사까지 또 완벽한 투자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오르고 빠지는 종목 한눈에 정리해보자. 코스피의 업앤다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상승폭을 마감 직전에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 특징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네요. 고려아연도 지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짝꿍, 영풍도 12% 급등, BH가 9% 강세. 오늘 조선주가 막 오르는 건 아닌데 대한조선이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갑자기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6% 넘게 급등하고 있고 오늘 반도체라고 해서 다 잘 가는 게 아닙니다. 한미반도체 2.9% 낙폭 확대하면서 또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도 8%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두나무와 손을 잡은 네이버의 낙폭이 4% 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오일도 4.2% 하락하는 목요일장입니다. 코스피에서의 질문, 고려아연과 영풍을 향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경영권 분쟁 이슈가 다시 뜨거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 정기주총을 앞두고 이번에는 미국 전자 폐기물 재활용 기업입니다. 이그니오 인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건데 내년 정기주총에서 임기 만료가 되는 6명의 이사석 확보를 위한 전초전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환율, 뉴노멀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AI 버블론도 한 번씩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연말까지 좀 조정 구간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경영권 분쟁 테마로 급등할 수 있는 고려아연, 영풍 좀 포트에 조금 갖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상준 차장님? 예, 일단 결론적으로 지금 수급 들어오는 걸로만 봐서는 조금 일부 편입을 해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좀 수급의 특이사항이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이 고려아연을 둘러싼 영풍의 장씨 가문 그리고 이제 경영진이신 이제 최씨 가문의 싸움이 지난 3월달 이사회에서 최윤봉 회장 측이 이사회 우호 세력과 경영권을 지켜냈고 그 이후로 두 가문의 지분 싸움은 휴전 아닌 휴전 상황에 들어가면서 주가도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박스권에 그냥 머물면서 가끔 뭐 히토리 뉴스 나오든지 뭐 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런 뉴스들 즉 본업에 관련된 뉴스에 좀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임이 있었었는데 오늘 이 두 회사가 벌이고 있는 이제 미국 도시광산업체라고 하는 그 이그니오 인수 관련된 배임죄 소송 이슈 그리고 내년 3월에 있을 정기주총에서의 임기가 만료가 될 이사진 6명의 자료 확보 이슈를 두고 다시 이거 지분 싸움이 커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시장의 이제 이야기들이 돌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업 이슈가 아닌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한 상승은 작은 불씨에도 작년 하반기처럼 빠르고 큰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상승의 그 연속성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즉
펀더멘탈을 기반한 상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락 시 이를 받아낼 수급의 공백이 어쩔 수 없었던 것인데요. 이번 이슈 관련해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작년과 같은 사모펀드 100기사 등장이라든지 다양한 장중 지분 확보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따라붙는 매수를 해보고자 하실 것입니다. 일단은 수급상으로는 기타 금융창구로 지금 9거래 연속으로 하루 2,000주 이상씩 27억, 30억 이 정도가 될 텐데 이상씩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매수세도 어떻게 보면 범상치가 않고 그렇다고 장시가문 쪽이 아직 물러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작년에 그 그림을 기대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펀더멘탈을 기반을 한 움직임이 아닌 뉴스에 민감한 종목이니만큼 이 종목 투자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일 뉴스 나오고 공시 나오는 거 잘 체크하시고 월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볼만 하지만 늘 좀 공시와 뉴스에 열린 마음으로 짧게 방망이를 잡고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앤다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아로마테카가 신규 데뷔한 만큼 154%의 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고 로봇주 3연이 상한가지 갱에 성공을 합니다. 대한광통신도 오랜만에 20% 넘게 급등,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12%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로봇주 안에서는 로보티즈가 강하네요. 6%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APR의 선전에도 실리콘2는 쉬어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노랑풍선, 카지노 쪽, 여행 쪽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D&D 파마텍이 낙폭이 5% 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로 질문은 D&D 파마텍을 향해 보죠. 이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 오랄링크의 캐나다 특허 등록을 결정한 오늘 주가는 낙폭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대응 전략 제시해 주시죠. 예, 일단 지금 당분간은 그 지지 구간 확인되고 난 다음에 접근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 관망의 자세를 계속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시장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평균 38%로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또한 경구용 그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다시 또 반등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좀 몇 가지 요소들이 놓여져 있는데 미국의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흐름이 9월부터 좀 엇갈린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대표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었죠. 근데 이제 그 일라이 릴리는 잘 나가는 반면에 노보노디스크는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실패와 또 메세라 인수전에서도 좀 실패를 했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와 연관된 그 ABL 바이오는 좀 잘 지켜주면서 흘러갔고요. 나머지는 지금은 또 비만 치료제 부분에서 좀 약간 그 분위기가 좋지 못했다 보니까 약세 흐름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D&D 파마텍의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같이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약세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이 기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게 뭐냐면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그 메세라를 인수를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메세라와 파트너십으로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이자에 대한 분위기가 같이 좀 형성이 된다 한다면 긍정적으로 앞으로 좀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대감은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한 내년부터 또 임상에 대한 내용들이 그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이자 메세라 인수 효과에 대한 주목도는 상당하고 기존에 이제 메세라와 관련된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들까지 앞으로에 대한 그 단계별로 계속 좀 통과를 하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중에 받쳐질 수 있다 보니까 좀 기다리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은 지금 현재 추세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지 구간이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접근해도 늦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D&D 파마텍에 대한 관망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3시 24분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힘은 빠졌던 하루였습니다. 물론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었는데 코스피는 소폭 하락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20포인트에서 저항을 맞더니 3,957선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 안에서도 오늘 그래도 힘을 내줬던 로봇주에 대해서 한번 원상준 차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현이 상한가지 갱에 성공을 했고 로보티즈, 레인보 로보틱스가 선전을 했습니다. 자, 금리 인하 기대가 이제 만연해진 가운데 로봇주들 이렇게 정신없는 순환매 이 가운데 대응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소위 말하는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조금 쉬어가는 소강 상태에 있는 이제 구간에서 뭐 SPG라든지 삼형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의 메인이 아니라 그쪽에 들어가는 뭐 이제 감속기라든지 어떤 이제 그 액추에이터 같은 이제 부품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인데 이쪽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짧은 순환매성으로 좀 도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상승의 어떤 큰 추세적인 상승을 지금 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말 그대로 조금 짧은 호흡으로 좀 수급이 붙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고 싶다. 내년 하반기까지도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좀 사이즈가 있는, 그리고 이제 어떤 뉴스를 계속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로 선별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하락에도 한번 집중을 해볼까요? 오늘 두나무와 손을 잡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오늘 뭐 어제 올랐기도 했지만 낙폭이 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뭐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일부 관련 종목들, 비트코인 급등에도 상투사 쪽 다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일시적인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결국 이제 합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을 때 합병 비율이나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지금 기대감 그 반영받던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빠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재료 소멸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합병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또 그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 기업들이 좀 몇 가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수 선택권이나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좀 계속 잘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 분위기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네이버 주가를 안 좋게 보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를 좀 더 그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기간을 두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네이버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근데 다만 부채 비율에서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좀 적은 편에 속했거든요. 근데 이게 부채 비율이 적으면 뭐 그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오히려 회사에서 그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안 한다라고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내용들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네이버도 이제 뭐 본격적으로 뭐 투자를 하겠다. 네. 또한 M&A 관련된 내용들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앞으로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좀 긍정적으로 우상향 추세 기대해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수페타시스 살펴볼게요. 오늘 SK하이닉스, 뭐 SK스퀘어라든지 SK 쪽 반도체 많이 올라갔던 가운데 이수페타시스 짝꿍도 지금 오늘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더 확대했습니다. 500억대 신규 투자에 나선다고 하는데 자신감 아닌가요, 원상준 차장님? 자신감이기도 하고,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잘 돼도 잘 되는 회사, 뭐 어디 이래도 구글에서 좋고 저래도 좋아요. TPU가 잘하면 또 거기에 잘 되는 회사,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이수페타시스를 이제 관련하면서 언급을 드렸던 네, 내용이,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우리나라 레거시 반도체 업체들이랑 같은 맥락선상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소부장이 아니라 글로벌의 소부장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전히 같은 관점 동일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파생을 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두산이라든지 파미셀 같은 회사들까지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우리가 생태계를 넓혀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터주의 반등에도 집중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만연해지면서 이제 성장주 섹터가 순환매가 차례차례 도는 것 같은데 오늘의 엔터주 반등은 추세적 반등으로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 거죠, 반종민 소장님? 예, 아직까지 좀 이르고요. 개별적인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좀 몇 가지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입장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이브 위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이브가 이제 뭐 내년에 그 BTS 관련된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뉴진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하면은 같이 맞물려서 내용들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 내용이 나오다가 또 언론이든 그 분위기가 연출됐을 때 이제 K-팝에 대해서 다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 시점이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SM이든 YG 엔터든 추가적인 엔터주들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저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소가 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길게 두고 보되 지금은 하이브 위주로만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하는 게 매우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보였던 오늘 우리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다만 연속적인 상승 부담에 장 후반에는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 연출됐던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다소 힘이 빠진 하루였는데요. 목요일장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분명 여기가 정상은 아닐 텐데 4,000포인트 안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처럼 잘 달리면 좋으련만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인 건지 혹은 다음 걸음을 위한 충전이 중인 건지 일단은 이렇게 오후장에서는 조금 흘러내리는 전강후약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쉬운 뒷심을 보여준 K증시 마감 시황으로 함께 정리해보시죠. 미증시 훈풍에 장 초반부터 달리던 코스피의 브레이크는 한은의 금리 동결 소식이었습니다. 동결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상승폭을 축소한 건데요. 다만 수급 면에서 투자 심리는 어느 정도 올라온 듯 싶습니다. 외인이 현물 시장에서는 2거래일 연속 매수를, 기관은 7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상하락 종목의 개수가 엇비슷했던 가운데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빨간불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요. 오늘 코스피 0.6% 상승한 3,986포인트로 코스닥은 880선 안착에 성공하면서 목요일장 마무리했습니다. 특징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일단 개별 이슈도 있었지만 반도체부터 철강까지 이 네 섹터는 전반적으로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오늘 하루를 움직였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부터 살펴보시죠. 디램 현물가가 오르면서 메모리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 가운데 견조한 HBM 수요를 확인하면서 장 초반부터 반도체 섹터 내에는 HBM 관련주들이 상승률 상단에 자리한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관련주 함께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장 강하지는 않지만 테크윙이 46,800원으로 4%대 오름세, 제너섬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오늘장 3.8% 상승하면서 54만 4천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반도체 업종이 빨간불을 켰던 건 아닙니다. 온디바이스 AI 테마들은 좀 밀리는 모습이었죠. 또 전일 반등에 대한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일단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이 붙는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요. 온디바이스 AI 단에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오늘장 2% 약세 마감, 에이직 랜드라든지 AD 테크놀로지 단에서도 2%대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외인의 수급 붙은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가 업황 회복 기대감이었다면 대형 호재와 함께 급등했던 로봇주까지 체크해 보시죠. 모션 컨트롤 기업 사면이 연일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의 빅테크 두 곳과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공급 계약을 눈앞에 뒀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에 어제는 14%의 급등, 오늘은 상한가로 마무리하는 사면이었습니다. 또 이를 필두로 로봇주 전반의 투심이 회복되면서 뒤이어서 하이젠 RNM이라든지 SPG 그리고 아진 에스텍까지 두 자릿수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 로봇주가 반짝반짝 빛을 냈습니다. 오랜만에 반등에 나선 엔터주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수준이 역사적 저평가 수준인 점, 그리고 내년에는 강력한 실적이 나올 것이란 증권사 분석에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흥행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었는데요. 엔터주 함께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장 하이브가 29만 7,500원까지 튀어오르면서 4%대의 상승세, 그리고 SM, YG 엔터테인먼트 역시도 2에서 3%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철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후 들어서 K스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미국의 고율 관세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냈던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그간 조금 지지부진했던 철강주의 상승 동력이 될 만한 이슈인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오늘 철강주, 하지만 오늘은 1% 내외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고려해야 하는 개별 이슈로 함께 14%대 오름세를 보였지만 동일산업이라든지 세아홀딩스는 1%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번에 K스틸법 기점으로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앞으로 더 주목해 보시죠. 한편 오늘 밤 미국은 추수감사절로 휴장이고요. 내일은 단축 운영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드림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도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과 자세히 살펴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이 오늘도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네, 오늘 환율은 1,468원에 출발한 이후에 금통위를 소화하면서 1,460원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는 물가 상승 리스크와 불안한 금융시장을 반영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역의 달러화 가치는 아시아장에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코스피가 상승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원화에는 강세 흐름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금융시장은 추수감사절로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다소 한산할 수 있으며 오늘 아시아장에서 나타났던 모습이 밤에도 관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이만희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